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의 서재 일꾼 케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북에디터 봄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문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문학평론을 쓰고 있는 서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저희가 무슨 책을 가지고 왔냐면 20세기 최고의 영미문학 중에 한 권이죠. 그렇죠. 온갖 많은 매체에서 정말 이 책은 반드시 읽어봐라. 그래서 오늘 준비한 책은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특히 한국 국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일본의 유명 작가 있죠. 무라카미 하루키. 예. 그렇죠.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을 3번 정도 읽은 사람은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다. 예,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이죠. 한국에는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 보면 와타나베가 주인공인데요. 와타나베가 독서를 되게 좋아하고 친구들과 사귀는 것보다는 책 읽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친구인데 거기서 단언코 이렇게 일하죠. 지금까지 내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다. 그 소설이 쓰여진 때가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920년대 배경으로 한 소설 중에 우리나라 소설은 어떤 것들이 있죠?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데요. 위대한 개츠비의 줄거리를 대략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사랑을 잃은 한 남자가 그 사랑을 되찾기 위해 불법적인 일에 투신해서 큰 돈을 벌고 그 사랑을 되찾으려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 서사 줄거리는 되게 흔하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많고요. 근데 1920년대 비슷한 소설이 한국에서도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춘원 이광수를 말씀드렸는데 춘원 이광수의 재생이라고 하는 소설이 1924년부터 25년까지 동아일보에 연재가 됐었는데요. 이 시기는 위대한 피츠제럴드가 위대한 개츠비를 집필하고 출간하던 시기와 거의 겹쳐요. 네네. 그리고 흥미롭게도 재생의 스토리도 위대한 개츠비와 되게 비슷합니다. 위대한 개츠비의 두 인물 데이지와 개츠비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헤어졌다면 재생의 주인공은 봉구와 순영이라고 하는 두 주인공인데요. 이들이 3.1운동을 계기로 헤어지고요. 봉구와 헤어지고 백윤희라고 하는 부자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이 순영을 되찾기 위해 봉구는 미두업에 뛰어들어서 큰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비슷한 스토리가 있죠. 그러네요. 정말 많이 들어본 얘기이긴 하잖아요. 그런 주제나 그런 남녀 간의 사랑. 그렇게 흔한 주제인데 왜 하필 위대한 개츠비만 이렇게 칭송받는 소설이 됐으며 왜 이렇게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됐는지 이 작품은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시대는 시대에 맞는 사랑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로맨스 소설이 등장하던 뭐 중세 시대에는 기사들은 뭐 마법사나 용에게 잡혀간 어떤 공주를 구하기 위해 용과 마법사랑 싸우고 그리고 조선시대 뭐 이몽룡은 춘향이를 되찾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무엇보다 자본이 중요한 시대고요. 개츠비는 사랑을 잃고 그 사랑을 되찾기 위해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외모를 더 멋있게 가꿀 수도 있고, 맞습니다. 자기 어떤 인격을 도야시킬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돈을 벌고 뭐 내가 무슨 불법적인 일을 해서라도 큰 돈을 벌면 내 사랑을 되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자면은 되게 천박한 얘기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자면은 그 시대에 맞는 가장 눈물겨운 로맨스인 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가장 큰 질문이 그거예요. 왜 이 제목이 위대한 개츠비여서 우리는 늘 이 책을 읽고 나면 왜 위대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위대한에 대한 의미를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원제도 더 그레이트이라고 들었는데 더 그레이트 개츠비인 거죠? 예. 맞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하나는 피츠제럴드는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제목을 좋아하지 않았대요. 원래는 그 황금 모자를 쓴 개츠비라고 하는 제목을 더 선호했는데 출판사 관계자들이 그 제목으로는 되지 않는다. 출판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죠. 책이 잘 나간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어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어감이 시대 따라 조금씩 다르잖아요. 1920년대 미국인들 사이에서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수식어는 그냥 위대한 사람한테 붙이는 게 아니라
마법사들한테 많이 네. 붙었대요. 그러니까 마술사죠. 마술사. 예, 예. 마술사. 그래서 더 그레이트 개츠비라고 하면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위대하지만 이 사람이 뭔가 허황된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느낌들이 되게 강했을 것 같아요. 그 해석이 재밌네요. 좀 어떻게 마법사 같은, 마술사 같은 의미도 있는 거니까. 피츠제럴드 작가가 사실 1925년에 이 작품을 썼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동시대상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소설을 쓴 셈이잖아요. 그게 좀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예, 소설을 네. 연구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소설은 항상 뒤늦게 온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문학적으로 형성화 된다라고 하는데요. 야심 있는 소설가들은 항상 자기가 살던 시대를 그리고 싶어하는 게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피츠제럴드가 위대한 개츠비를 구상하고 쓴 시기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923년 4년이겠죠. 그리고 25년도에 출간됐으니까요. 그런데 위대한 개츠비의 시대적 배경이 1922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빠른 시기 안에 자기의 시대들을 소설로 문학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피츠제럴드의 어떤 야심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주인공을 먼저 찾아요. 누가 주인공인가. 그리고 주인공 상대역을 당연히 악역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럼 소설 읽을 때 누가 악역인가, 누가 주인공인가를 찾고 이 소설의 내용에 대한 방향을 잡는데요. 위대한 개츠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안에 주인공은 있지만 선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톰도 그렇고 데이지도 그렇고 개츠비도 그렇고 닉이 화자이지만 닉 정도가 그나마 선한 사람.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치부 같은 걸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 속에서 선이 등장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과 되게 비슷한 거, 그게 아마 위대한 개츠비가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재밌는 게 위대한 개츠비가 나오고 25년에 나오고 한 40 몇 년도에 작가가 죽죠. 네. 근데 그때까지 제세가 다 안 팔렸대요. 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출판사에서 일하다 보면 2세 찍는 게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2세는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2세가 다 안 팔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인기 없는 작품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되잖아요. 제가 조사해 보기로는 2,500만 부 그 정도 팔렸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인기를 얻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피츠제럴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소설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미국인들에게 이제 보급품으로 지금. 근데 그들이 보자면은 이 개츠비는 1차 세계대전에서 돌아와서 자기 사랑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고 어떤 그 전쟁에 가고 있는 어떤 미국 청년들의 감성과 위대한 개츠비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 되게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평론가님 나오셨으니까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한데 작가가 이 작품에 나름 숨겨놓은 재미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장치 같은 게 궁금해요. 예, 이스터에그라고 그러죠. 어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피츠제럴드는 대단히 훌륭한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피츠제럴드는 대단히 흥미롭게도 이 위대한 개츠비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색깔을 부여했어요. 네네. 그 소설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금방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개츠비는 블루한 색깔들이 항상 따라다니죠. 데이지는 옐로우에서 가장 고귀하다고 하는 골드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톰은 레드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톰은 되게 성격이 급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정원에 그 붉은 장미를 심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색깔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이야기가 어두울 수밖에, 비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노란과 옐로우와 레드와 블루를 섞으면 블랙이 되네요. 블랙이 되죠. 저 다시 읽어봐야 되겠어요.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 색깔을 염두에 두고 한번 밀리의 서재에서 네네. 다시 읽어볼게요. 왜냐면 그렇게 읽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밀리 TV를 보신 많은 우리 밀리의 서재 회원분들이 다시 위대한 개츠비를 읽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풍성한 독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여러분들 밀리의 서재에서 즐거운 독서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